전광훈 씨가 또 정부의 방역 지침에 어깃장을 놓으며 새결집을 시도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해야 할 만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역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 방역에 반발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씨를 평화나무가 23일 고발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이 연일 논란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를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구 헤븐포인트 교회 목사 곽세지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나무 뉴스 박지혜입니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주말인 지난 18일, 기어코 대면 예배를 강행한 전광훈 씨. 서울시는 관련 법에 따라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치, 사기 방역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8월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세훈 시정의 방역 대책이 시험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임에도 현장 확인을 위해 교회에 진입하려는 공무원들까지 제지하며 대면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이가 또 장난을 치려고 전국의 모든 교회에 예배를 금지령을 내렸는데 우리는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명령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더 존중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전광훈 씨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치 사기 방역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비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을 금지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주말을 앞둔 지난 14일에는 한기총 증경대표회장으로서 한국교회를 대표해 말하겠다며 각 교회가 판단해 대면 예배를 실시하라고 선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명을 경시하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연세가 70 살았으면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니까 저도 내일 모레 70인데 70 살면 살 만큼 살았어. 앞으로 100살 살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죽는다면 뭐 그렇게 억울할 게 있겠습니까? 지난 2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2019년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4.19시 국민저항을 통해 현 정부를 끝장내겠다는 겁니다. 왜 지금 전국의 교회에 대하여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려느냐? 딱 하나입니다. 목적지는 전광훈입니다. 전광훈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반드시 8월 15일 국민대회를 통하여 4.19 다음에 5.16에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을 저는 완수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살펴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 14일과 21일 일주일 간격으로 국내 최다 신규 확진자 수가 경신됐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도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 대유행 상황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는 지난해 8월 15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강행해 시민사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고집하고 있는 전광훈 씨, 덩달아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신고된 진보 보수단체 집회를 모두 금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광훈 씨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오늘도 역대 최대로 지금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 서울시 차원에서는 강력하게 방역 관리를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 쌓인 또 노하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다 잘 대응할 계획이고요. 경찰과도 지금 긴밀하게 지금 협력해서 방역 관리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김준수입니다. 평화나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전광훈 씨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8월 당시 그들은 확진 상태에서 병원을 탈출하고 방역 공무원을 폭행하고 역학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교회 건물을 사수하려다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법을 비웃는 이들의 망동 배후에 전광훈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신에게 동조하는 정치적 성향의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형성해 불법을 획책하려는 전광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해온 저희 평화나무는 그의 망동을 우리 사회 법체계가 더 이상 가벼이 여기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2020년 8월 대유행의 진원지가 된 그에게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요구합니다. 종교의 자유는 책임과 헌신이 전제됐을 때 존중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우리 사회 방역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은 전광훈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제6조 제4항은 국민은 치료 및 격리 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교회 7곳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 금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신청한 교회 한 해 19명까지 대면 예배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냈습니다.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하면서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가 금지된 대표적인 교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화나무는 전 씨가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의도적으로 위반해 자신의 새 결집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정치적 야욕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해치는 행위에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18일 사랑제일교회에서 150명 이상의 신도가 출입, 예배를 진행한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야권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이 때마다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곤혹을 치르는가 하면 급기야 대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며 사면에 사실상 찬성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 지역 감정을 키우고 소신도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비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대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윤 후보는 지난 20일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도 존경받을 만하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또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 지도자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 예를 들면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정말 존중받을 만한 그런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어 대구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박 전 대통령 수사로 인해 섭섭한 분들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미안한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이 지역에서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소출을 했던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하거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또 제 마음속으로도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네. 윤 후보는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박용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사실상 박 전 대통령 구속에 앞장선 인물입니다. 그랬던 윤 후보가 자신의 업적까지 뒤집으며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 했으나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 진영 카톡방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 지금까지 탄핵 무효와 석방을 주장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윤 후보를 향해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니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논평과 함께 배신자, 역적들, 불의의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1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저 개발을 하려고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진짜 24 곱하기 7하면 얼마야? 168이잖아.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지. 윤 후보의 발언에 게임 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디자이너는 피라미드 짓던 시대에도 휴식은 줬다며 절대는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평화남은 뉴스 신비롬입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고군분투해온 미얀마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버티고 있는 어린 아기. 미얀마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사망자가 속출한 가운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이 어린 아기도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위해 힘겹게 시위를 이어온 미얀마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까지 거세지면서 전해지는 현지 상황은 처참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치료도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는 데다 군경이 산소 생산시설까지 차지했으나 속수무책이라는 게 미얀마 현지 소식통들의 설명입니다. 평화나무가 미얀마 현지 소식통인 에딩미디어로부터 전달받은 사진과 영상에는 산소 발생기를 구하지 못해 주전자에 물을 끓여 수증기로 대신 연명하는 사람부터 산소 공장 앞에 길게 줄을 선 모습, 화장터조차 부족한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에딩미디어 운영자인 김 감독은 산소 가격은 7월 초부터 이미 2~3배가량 올랐고 또 계속 오르고 있다며 군부가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을 공포로 통치하려 하고 있어 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산소 발생기부터 방역용품 등 국제사회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현지에서 한 청년의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군경은 최근 코로나19 환자인 것처럼 속여 자원봉사 의료진을 체포하는 만행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교인들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구 헤븐포인트 교회 목사 곽세지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화나무 보도 이후 진행 상황 살펴보시죠. 교인들에게 이단적 교리를 주입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곽세지 목사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목사가 초범이긴 하지만 교인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곽 목사는 최후 변론에서 입양한 자녀가 8명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여전히 곽 목사를 따르는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제보자들은 이날 판결은 인과응보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교인들은 곽세지 목사의 콘서트 의상을 만드는 엔젤팀, 목사 사택 앞 텃밭에서 곽 목사 가족이 먹을 채소 등을 기르는 밭팀에 소속돼 목사를 위해 노동하는가 하면 곽세지 목사가 주인공인 공연에 춤과 악기 연습을 새벽까지 하면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평화나무는 실제로 폭언과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물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피해 교인들은 곽 목사가 끝까지 입양 자녀들을 방패 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분개했습니다. 이 선고 나온 것은 당연한 거고 입양한 아이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아이들은 다 교인들이 키웠고 처음에는 정말 입양하면서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가 그 사택에서 목사님 면담 요구할 때 일주일을 쫓아다니면서 면담 요구를 했어도 아이들을 방패 삼아놓고. 한편 곽 목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되자 피해자 8명에게 사과문을 등기로 보내고 제멋대로 100만 원 또는 300만 원의 돈을 입금하는 총극도 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 교인들은 목사가 아무런 합의 없이 제멋대로 입금시킨 돈을
목사의 통장으로 돌려보내면서 어떻게든 형을 낮춰보려는 꼼수가 아니겠느냐며 오히려 불쾌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광 목사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평화나무 뉴스 권지연입니다. 단신입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철거를 명령하면서 세월호 침몰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공간 철거는 세월호 치우기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과 성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는 단원고 생존 학생 38명도 생존자인 우리가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세월호 기억공간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4.16 연대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16 민주시민교육원과 4.16 재단이 전국 초중 고교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영상 로고송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출품작과 참가 신청서 등을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지정하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4.16 민주시민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화나무 아카데미 생각너머가 7월 론칭됐습니다. 8월에는 정진우 박사와 한문덕 목사의 도덕과 철학 강의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각너머는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